자, 그럼 이제 WSDL 문서의 자세한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WSDL 문서의 루트 엘리먼트인 디피니션스 엘리먼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이 디피니션스 엘리먼트는 WSDL 문서의 루트 엘리먼트입니다. 그래서 이 디피니션 엘리먼트에는 WSDL 문서의 이름과 그리고 WSDL 문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네임스페이스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WSDL 문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세 가지의 네임스페이스가 선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WSDL 문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WSDL 기본 네임스페이스 URL은 위와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XML 스키마의 네임스페이스. 자, 이 XML 스키마의 네임스페이스는 WSDL 문서가 XML 스키마 데이터 타입을 이용해서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XML 스키마에 대한 네임스페이스 선언을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속 바인딩을 위한 네임스페이스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 이 XML 웹 서비스가 어떤 바인딩 방법을 이용해서 웹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네임스페이스가 정의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XML 웹 서비스는 이 솜 메시지를 이용한 서비스는 속 바인딩, HTTP 바인딩, 그리고 마인 바인딩 이렇게 세 가지 바인딩 방법을 이용해서 웹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우리는 이제 속 바인딩을 이용해서 웹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속 바인딩을 위한 네임스페이스 선언을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속 바인딩을 위한 네임스페이스 URI는 이와 같습니다. 자, 그리고 디피니션 엘리먼트에는 두 가지 어트리뷰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네임 어트리뷰트. 네임 어트리뷰트에는 WSDL 문서의 이름을 정의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타겟 네임스페이스 어트리뷰트에는 WSDL 문서가 정의된 웹 서비스의 네임스페이스를 기술하면 돼요. 그러니까 웹 서비스 제공자의 네임스페이스를 기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WSDL 문서의 루트 엘리먼트인 디피니션 엘리먼트에는 웹 서비스의 WSDL 문서를 기술하는 데 필요한 네임스페이스와 그리고 네임 어트리뷰트를 이용해서 WSDL 문서의 이름을 작성하시고 그리고 타겟 네임스페이스 어트리뷰트를 이용해서 웹 서비스 제공자의 네임스페이스를 기술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부터 우리가 한번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자고요. 자, 이 디피니션 엘리먼트는 하위에 타입스, 메시지, 포드 타입, 바인딩, 서비스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자, 우선 첫 번째 엘리먼트인 타입스 엘리먼트는 가장 마지막에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거는 복합 데이터 타입을 기술하기 위한 엘리먼트이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알아보는 게 여러분들께 이해를 드리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우선 타입스 엘리먼트는 가장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우리가 전 시간에 살펴봤던 WSDL, 그 헬로우 웹 서비스의 WSDL 문서에도 보면 타입스 엘리먼트는 빈 엘리먼트로 작성이 되어 있죠. 이렇게 타입스 엘리먼트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을 경우에 타입스 엘리먼트는 빈 엘리먼트로 작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메시지 엘리먼트부터 차례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메시지 엘리먼트는 뭐 하는 엘리먼트냐면 웹 서비스가 제공하는 그 메소드에 대한 인자와 리턴 타입을 기술하기 위한 엘리먼트가 바로 메시지 엘리먼트예요. 그래서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보통 두 가지가 사용되죠. 자, 하나의 메소드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메소드로 전달하려는 인자와 그 해당 메소드의 리턴 타입인 리턴 값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프로그래밍 하다가 메소드를 구현하는 경우에 리턴 타입과 인자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리턴 타입이 없는 그 메소드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리턴 타입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우리가 지금 동기적인 형태의 웹 서비스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리턴 타입도 당연히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은 이 say hello 메소드처럼 자 제가 say hello라는 이름의 메소드를 하나 작성했다라고 가정을 하죠. 이 say hello 메소드는 당연히 메소드를 호출하기 위한 인자와 그리고 해당 메소드에 대한 리턴 타입으로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이 메시지 엘리먼트는 각각 인자와 리턴 타입을 기술하기 위한 엘리먼트예요. 자, 그래서 인자를 하나의 메시지 엘리먼트로 작성을 하시고요. 그리고 리턴 타입을 하나의 메시지 엘리먼트를 이용해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선 인자부터 한번 작성을 해볼까요? 자, 인자는 스트링 형태의
스트링 형태의 데이터 타입을 가진 하나의 인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메시지 엘리먼트를 작성하시고 해당 메시지 엘리먼트의 이름을 네임 어트리뷰트에 기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엘리먼트의 이름은 hello if underbar say hello예요. 그리고 이 파트 엘리먼트를 이용해서 하나의 데이터 타입을 기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달될 인자의 이름은 string underbar 1이고 그리고 그 string underbar 1의 데이터 타입은 XML 스키마의 데이터 타입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스트링으로 정의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say hello 메소드가 인자를 두 개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가령 say hello 메소드가 처음에 string이라는 인자와 string a라고 가정을 하죠. a라는 인자와 int b라는 인자를 가지고 그리고 또 스트링으로 할게요. 자, 스트링 c라는 인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자, 이 인자를 하나의 메시지 엘리먼트로 기술하시면 되는데요. 요 각각 스트링이라는 하나와 int 그리고 스트링 이 세 개의 인자를 각각 하나의 파트 엘리먼트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세 개를 기술하기 위해서 파트 엘리먼트는 몇 번 사용되겠어요? 파트 엘리먼트는 당연히 3번 사용되겠죠. 자, 이와 같이 인자를 하나의 메시지 엘리먼트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턴 타입 또한 메시지 엘리먼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네임 어트리뷰트의 메시지 엘리먼트의 이름을 기술하시고요. 자, 그리고 파트 엘리먼트를 이용해서 리턴 타입의 이름은 리절트고 그리고 리절트의 데이터 타입은 XML 스키마에서 사용하는 스트링이다 라고 기술하시면 돼요. 자, 이와 같이 메시지 엘리먼트는 웹 서비스로 호출하는 데 필요한 인자와 리턴 타입을 각각 하나의 메시지 엘리먼트를 사용해서 기술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포트 타입 엘리먼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포트 타입 엘리먼트는 뭐하는 엘리먼트라고 했죠? 웹 서비스가 제공하는 메소드에 대한 세부 정보를 기술하기 위한 엘리먼트가 바로 포트 타입 엘리먼트예요. 그래서 이 포트 타입 엘리먼트에는 메소드 이름이나 그리고 인자와 리턴 타입에 대한 정보를 기술하시면 됩니다. 자, 이 포트 타입 엘리먼트는 하위에 오퍼레이션이란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어요. 포트 타입 엘리먼트는 하위에 오퍼레이션이란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오퍼레이션 엘리먼트가 바로 웹 서비스가 제공하는 하나의 메소드에 대한 정보를 기술하는 엘리먼트예요. 자, 우선 포트 타입 엘리먼트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포트 타입 엘리먼트는 네임 어트리뷰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네임 어트리뷰트에는 포트 타입 엘리먼트의 이름을 기술하시면 돼요. 포트 타입 엘리먼트의 이름은 hello if라고 기술이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하위에 오퍼레이션 엘리먼트가 있어요. 자, 오퍼레이션 엘리먼트는 뭐라고 그랬죠? 웹 서비스가 제공하는 하나의 메소드를 기술하기 위한 엘리먼트가 바로 오퍼레이션 엘리먼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퍼레이션 엘리먼트의 네임 어트리뷰트에는 웹 서비스가 제공하는 메소드의 이름을 기술하시면 됩니다. 자, 죄송합니다. say hello라고 기술이 되어 있네요. 자, 그러니까 웹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메소드의 이름은 say hello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트리뷰트로 파라미터 오더라는 어트리뷰트가 나오고 있는데 이 파라미터 오더라는 이 어트리뷰트는 웹 서비스가 하나의 say hello라는 메소드를 제공하는데 자, 우리가 say hello 메소드는 하나의 인자만 사용됐었죠. 스트링이라는 하나의 인자만 사용됐어요. 근데 가령 say hello가 우리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인자가 가령 스트링, int 그리고 또 하나 스트링 이렇게 세 가지의 인자가 사용된다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은 이 인자가 사용되는 순서를 스트링이 첫 번째 사용되고 두 번째 int가 사용되고 세 번째 스트링이 사용된다. 이와 같이 인자의 순서를 기술하기 위한 어트리뷰트가 바로 파라미터 오더 어트리뷰트예요. 이 파라미터 오더 어트리뷰트는 이 뒷장에서 한번 제가 예제를 설명드릴 때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오퍼레이션 엘리먼트는
메소드에 대한 정보를 하나의 메소드에 대한 정보를 기술하기 위한 엘리먼트로서 네임 어트리뷰트를 갖는데, 네임 어트리뷰트에는 웹 서비스가 제공하는 메소드의 이름을 기술하고, 파라미터 오더 어트리뷰트에는 웹 서비스, 그러니까 메소드를 호출하는 데 필요한 인자의 순서를 기술한다 라고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오퍼레이션 엘리먼트에는 메소드로 호출하기 위한 인자와 리턴 타입에 대한 정보를 기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자는 인풋 엘리먼트로 기술하시면 되고, 그리고 리턴 타입은 아웃풋 엘리먼트로 기술하시면 됩니다. 자, 인풋과 아웃풋 엘리먼트는 각각 메시지라는 어트리뷰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메시지 어트리뷰트에는 뭘 기술하느냐 하면, 우리가 앞서 메시지 엘리먼트를 작성했죠. 자, 메시지 엘리먼트를 우리가 앞서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메시지 엘리먼트에 우리가 name이란 어트리뷰트를 사용해서 메시지 엘리먼트에 대한 이름을 기술했죠. 자, 이 name 어트리뷰트가 가진 값을 참조 형태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풋과 아웃풋 엘리먼트의 메시지 어트리뷰트에는 우리가 상위에서 작성한 메시지 엘리먼트의 name 어트리뷰트 값을 기술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 이 어떤 메시지 엘리먼트는 인자로 사용되고, 그리고 어떤 메시지 엘리먼트는 리턴 값으로 사용된다라고 기술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와 같이 포트 타입 엘리먼트는 웹서비스가 제공하는 메소드에 대한 정보를 기술하기 위한 엘리먼트고, 그리고 이 포트 타입 엘리먼트에는 하위에 오퍼레이션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오퍼레이션 엘리먼트가 바로 하나의 메소드에 대한 정보를 기술하기 위한 엘리먼트예요. 그리고 오퍼레이션 엘리먼트의 네임 어트리뷰트에는 웹 서비스에 대한 이름을 기술하시고, 파라미터 오더 어트리뷰트에는 웹 서비스가 제공하는 메소드에 대한 인자의 순서를 기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풋과 아웃풋 엘리먼트에는 각각 메시지 엘리먼트에 네임 어트리뷰트에 기술된 값을 참조하는 값을 가지고 있는 메시지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는데, 각각 인자와 리턴 타입에 대한 메시지 엘리먼트를 참조하는 형태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복잡한 예제를 한번 보자고요. 자, 우리가 WSDL 문서를 가지고 한번 어떤 메소드 형태가 작성될 수 있는지 그 형태를 우리가 한번 예측을 해보자고요. 자, 우선 메시지 엘리먼트를 보니까 네임으로 옥션 if 언더바 서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네요. 이 메시지 엘리먼트의 이름은 옥션 if 언더바 서치라는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니까 파트 엘리먼트는 메소드를 호출하는 데 사용되는 하나의 데이터 타입을 기술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옥션 if 서치가 뭔지 모르겠지만, 자, 세 가지의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있네요. 첫 번째 데이터 타입의 이름은 스트링 언더바 1이고, 그것에 대한 데이터 타입은 스트링이네요. 자, 두 번째는 스트링 언더바 2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스트링 언더바 2의 데이터 타입은 역시 스트링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int 언더바 3이라는 인자 이름은 데이터 타입이 int 0이네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메시지 엘리먼트를 보니까, 자, 이름이 옵션 if 언더바 search response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파트 엘리먼트를 사용해서 하나의 인자에 대한 정보를 기술하고 있는데, 이름은 result고 데이터 타입은 string이라고 기술이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두 개의 메시지 엘리먼트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트 타입 엘리먼트를 한번 볼까요? 자, 포트 타입 엘리먼트의 이름은 옵션 if예요. 그죠? 자, 그리고 오퍼레이션 엘리먼트가 사용되어 있어요. 자, 오퍼레이션 엘리먼트는 하나의 메소드에 대한 정보를 기술하고 있는 엘리먼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퍼레이션 엘리먼트를 보니까 네임 어트리뷰트가 사용되어 있는데, 네임 어트리뷰트의 값이 search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search란 걸 딱 보고 뭘 알 수 있어요? 자, 웹 서비스가 제공하는 메소드의 이름은 search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뒤에 파라미터 오더라는 어트리뷰트에는 자, 인자의 순서를 기술한다 그랬어요. 인자가 만약에 여러 개를 가지고 있을 때 그 각각 인자에 대한 순서를 기술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인자의 순서를 보니까
스트링 언더바 1, 스트링 언더바 2, 인트 언더바 3이에요. 각각 이 값은 이 메시지 엘리먼트의 파트 엘리먼트의 네임 어트리뷰트의 값이 기술되어 있죠. 자, 요것만 딱 보고도 우리는 인자가 스트링 1, 스트링 2, 인트 3 형태로 사용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보니까 오퍼레이션 엘리먼트 하위에 인풋 엘리먼트가 이 서치 메소드에 대한 인자 값을 기술한다 그랬죠. 메시지 어트리뷰트에 이와 같이 이 메시지에 해당 요 메시지 엘리먼트를 참조하는 이름이 바로 인풋 엘리먼트의 네임 어트리뷰트 값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메시지 엘리먼트가 서치 메소드의 인자로 사용된다라는 걸 알고 있겠죠. 자, 그리고 그 인자의 순서는 스트링 언더바 1, 스트링 언더바 2, 인트 언더바 3이에요. 그러면은 자, 각각 1번, 2번, 3번으로 인자가 사용되겠죠. 그래서 서치 메소드의 서치 메소드로 호출하는 데 필요한 파라미터는 우선 스트링, 그리고 두 번째 인자도 스트링, 그리고 세 번째 인자는 인트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죠? 자, 그리고 아웃풋 엘리먼트는 메소드에 대한 리턴 타입을 기술한다 그랬어요. 자, 메시지 어트리뷰트를 보니까 옵션 if 언더바 서치 리스폰스예요. 자, 이 값은 여기 있는 메시지 엘리먼트의 네임 어트리뷰트의 값이죠. 그죠? 자, 그러니까 요 메시지 엘리먼트가 메소드에 대한 리턴 타입을 기술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리턴 타입이 뭐예요? 스트링이죠, 스트링. 그래서 서치 메소드의 리턴 타입은 스트링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WSDL 문서를 분석해서 이와 같은 메소드를 발견해냈어요. 자, 여러분들은 대단한 일을 하신 겁니다. 자, WSDL 분석하는 것만으로도 웹 서비스가 제공하는 메소드가 어떤 형태를 띠고 있다 라는 걸 여러분들은 이제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와 같이 메시지 엘리먼트와 포트 타입 엘리먼트는 이와 같은 참조의 형태로 메소드에 대한 이름과 그리고 인자와 리턴 타입에 대한 정보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요 뒤에 우리가 남은 이제 바인딩이나 서비스 엘리먼트는 요 다음 시간에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